좋은 하루 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북한 지역의 산재한 선박 제작 시설 중 잠수함 건조로 유명한 곳이다. 최근 이곳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포착됐다.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국가정보원이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포조선소에서 만들던 SLBM 탑재 가능한 신형 잠수함 건조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기존 로미오급을 개조해서 건조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수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SLBM 탑재 잠수함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지만 핵폭탄보다 만들기 어려운 게 잠수함이라는 말처럼 북한의 의도가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남아있다. 비장의 무기인가, 실패작인가. 화성-15형처럼 사거리 1만 킬로미터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더 위협적인 무기가 SLBM이다. ICBM은 고정식 발사대나 발사 차량을 이용한다. 사전에 발사 준비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반면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므로 탐지가 매우 어렵다. 아무리 조악한 수준의 잠수함이라도 수중으로 들어가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거기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했다면 잠수함 탐지 부대 입장에서는 악몽이다. 북한이 SLBM 탑재 전략 잠수함 건조를 추구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북한이 SLBM을 처음 공개한 것은 2015년 4월. 북극성 SLBM이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하면서다. 지난해 10월에는 북극성과 모양이 다른 북극성-3형 SL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사거리가 2000km 안팎으로 추정되는 북극성-3형은 고체 연료 엔진을 사용한다. 북한은 1970년대 도입한 로미오급을 개량해 전략 잠수함을 만들었다. 전략 잠수함은 문제가 다르다. 1990년대부터 10여 년 동안 SLBM 3발을 탑재하는 골프급 잠수함과 관련 부품을 입소했는데도 노후한 로미오급을 활용한 것은 북한의 기술적 한계 때문이다. 수중에서 SLBM을 3발 이상 쏘는 잠수함은 수직발 사관 탑재 등을 위해 3,000톤 이상의 크기를 갖게 된다. 심해에서의 강력한 수압을 견디는 특수광을 사용한다. 엔진과 축전지를 비롯한 동력체계도 새롭게 갖춰야 한다. 수강이나 엔진 등 핵심 재료나 부품은 제작도 수입도 어렵다. 로미오급 잠수함 후방에 수직발 사관을 설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잠수함의 외형은 수중 저항이나 소음을 감소하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최적화 과정을 거친다. 한국 해군 도산한 창호함이 외형적으로 매끈한 모양을 갖춘 것도 이 때문이다. 반면 북한이 지난해 7월 공개한 신형 잠수함은 SLBM 수직 발사대 설치로 인해 함교 뒷부분이 불룩 튀어나와 있다. 이는 구소련 시절의 러시아 잠수함이나 현재 중국 잠수함에서 쓰이는 방식이다. 수중 저항과 소음을 유발해 서방에서는 쓰지 않는다. 로미오급이 바다의 경운기라 불릴 정도로 소음이 심한데 추가 개조가 이루어지면서 소음 증가 및 항속거리 감소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 탑재된 미사일이 심해에서 내는 소음도 문제다. 심해에서 금속성 소리는 매우 크게 들린다.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할 기술을 갖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해도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SLBM 개발은 지상에서 축소 모형에 의한 시험에서 실제 미사일에 의한 지상 사출 시험에서 수중 사출 시험에서 잠수함에서의 시험 발사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 북한이 북극성-3형 발사에 적용한 콜드런칭 기술은 강력한 압축가스로 미사일을 공중으로 던져 올린 후 미사일이 점화하는 방식이다. 일정 고도로 미사일이 올라간 뒤 엔진이 가동되지 않으면 미사일은 잠수함 위로 추락한다. 잠수함이 침몰하는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SLBM 개발보다 전략 잠수함을 만드는 작업이
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북한이 로미오급 성능 개량을 통해 얻은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신형 잠수함 건조를 시도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이 로미오급 성능을 개량하는 작업과 신형 잠수함 건조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SLBM 수중 사출 시험 이후 지상 사출 시험을 다시 하는 것으로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도산한 창호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구소련의 골프급 잠수함과 유사하거나 성능이 향상된 재래식 전략 잠수함을 선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북한의 열악한 경제력과 소재 기술 등을 감안하면 건조에 성공한다 해도 상징적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용히 실전 배치 단계에 접어드는 한국 SLBM.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북극성 계열 SLBM을 여러 차례 공개한 것과 달리 한국은 SLBM 개발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8년 9월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 진술을 계기로 한국형 SLBM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산한 창호함은 SLBM 6발을 운영하는 수직발 사관을 탑재한다. 수직발 사관 직경과 길이, 미사일 사거리 등의 재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SLBM 개발 동향조차 공식적으로는 알려진 게 없다. 도산한 창호함은 외형적으로 매끈한 모양새다. 가까이서 보지 않으면 수직발 사관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다. 이는 한국형 SLBM 길이가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보다 짧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북극성 -3형처럼 뭉툭한 탄도에 폭이 다소 넓은 형태를 지닐 수 있다는 얘기다. 사거리는 800km로 추정된다. 미사일 길이가 짧아지면 폭은 늘어난다.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긴 것은 2017년 시험 발사에 성공한 현무-2C다. 개발과 시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도산한 창호함 설계 및 제작 과정에서 탑재할 SLBM은 현무-2C를 참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현재 한국형 SLBM은 지상 사출 시험과 바지선을 이용한 수중 사출 시험 등을 통해 핵심 기술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단계는 도산한 창호함에서의 실제 발사다. 파도에 의해 흔들리는 잠수함에서의 시험 발사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일이다. 미사일이 불발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미사일이 잠수함 위에서 폭발할 수도 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참관한 훈련에서 태평양 함대 소속 핵잠수함이 1970년대에 개발돼 실전 배치된 사거리 8,000km SLBM R-27날 2발을 쏘기했으나 해당 잠수함은 훈련을 중단하고 급히 귀향했다. 한 발이 발사대에서 사출되지 않았다. 2009년 중국은 황해에서 SLBM G랑-2호를 발사했으나 점화에 문제가 발생. 이 잠수함은 10여 톤짜리 미사일에 맞아 침몰할 뻔했으나 간신히 해군기지로 돌아갔다. 미국도 SLBM 개발 초기에 이와 유사한 사고를 여러 차례 겪었다. 수면 아래에 있던 잠수함 위로 떨어졌다. SLBM 개발 및 운용 경험이 풍부한 러시아, 중국 등도 수차례 겪는 사고를 한국이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다만 이들 국가의 시행착오를 토대로 위험을 줄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자료나 보도만 놓고 보면 북한은 미국을 위협한다는 전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기술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전략 잠수함을 공개하고 SLBM을 떠들썩하게 선보인다. 한국이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전략적 억제력을 키우면서 SLBM 확보에 한 발 다가서고 있다. 먼저 공개한 것은 북한이지만 실전 배치는 한국이 먼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SLBM을 둘러싼 남북 간의 기술적 경쟁에서 누가 승자가 될까?
향후 2에서 3년 사이에 승패가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